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즉 2025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2024년 첫 컨텐츠는 당연하게도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모집 요강의 개념은 알아도 전형계획의 개념은 모르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10명 중 6명 정도 이상은 되는데요. 전형계획이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입시를 진행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다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즉 올해 입시에 대한 세부 공지인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공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3년 4월에 이미 발표되었던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을 미리 살핀다면 올해 입시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6학년도 입시를 위한 2026학년도 전형 계획 역시 올해인 2024년 4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 입시를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부터 석 소장과 이 팀장이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가 표현 그대로 모모 대학교에 진학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인지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대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감비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매년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전형 변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어떠한 전형 요소를 변경하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마련하고 하는 식으로 연쇄적인 파급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러한 점을 알아서인지 서울대학교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형 요소나 모집인원 규모를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변화인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체제 학력 기준 변화 및 단계형 평가 도입 사항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사건이 일으킨 연쇄 작용으로 봐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대학교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해는 다른 대학교도 우르르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 자료를 살피며 모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비율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당시에는 신설된 수시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의 징집을 위해서 정시나군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정원내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된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모든 전형에서 골고루 모집 인원이 증원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뜬금없이 모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24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점 2022년 4월 29일과 2025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점 2023년 4월 28일 사이에 신설이 확정된 첨단 융합학부의 존재로 인한 변화입니다.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서 A전형의 인원을 떼어다 B전형에 붙는 방식이 아니라 순수 증원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증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융합학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지속가능 기술,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데이터 과학 전공의 5가지 전공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서울대학교 특수 이과형 자유전공 학부 같은 느낌인데 올해 첨단 융합학부 선발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해당 5가지 전공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생활기록부에 확실히 녹아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혁신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의 경우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신약 개발 컨셉으로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병행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융합데이터 과학 전공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을 병행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디컬 블랙홀이 이슈인 요즘인 만큼 전자의 경우는 의대나 약대에 병행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의대나 약대에 병행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을 면접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증빙하려고 했던 경향성이 두드러졌으니까 메디컬 라인을 지망하면서 서울대학교 첨단 융합학부를 병행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첨단 융합학부의 존재로 인해서 기존 문이과 통합 인재들이 모이던 자유전공 학부에는 AI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문과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소폭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학년도 당시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모집 단위의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골고루 증집 및 감소되는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전형 상관없이 비슷한 규모의 모집 인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후 2025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메디컬 블랙홀이 진작에 가시화된 상황 속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전형 측면에서나 모집 인원 측면에서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최대한 자제시킨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들쑥날쑥한 변화들을 많이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는 모집 인원 측면 이외에 전형 구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석소장이 분석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할 텐데 사실상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과 작년에 신설된 첨단 융합학부의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 추가 사항 그리고 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면접에 대해서 영어 및 한자 활용 가능 사항 삭제 등을 제외하면은 딱히 변화도 없는 상황인지라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자료를 첨부하면서 넘어가고자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첨단 융합학부 소개를 겸한 콘텐츠가 되어버린 느낌인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2023년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초 합격 및 추가 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되는 몇 가지 경향성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선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서류였던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는 동시에 과학기술학 한정 평가 서류로 남게 되면서 종합대학교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정말로 많았고 석소장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2단계 면접평가에서 해소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야 재시험 면접이기 때문에 인적성 측면에서 검증이고 자시고 할 기회가 없지만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왜 다른 곳, 즉 의치한약수 등 메디컬 라인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등이 아니라 하필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성도 검증용 면접 질문이 출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메디컬 라인에 최초 합격할 수준의 내신과 비교과를 보유한 실제로도 합격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일반전공 면접에서 이러한 충성도 검증용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너는 서울대학교 붙어도 등록 안 할 게 뻔히 보인다, 안 뽑을게 느낌으로 가차없이 불합격을 받은 상황도 꽤 많이 마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디컬 라인과 서울대학교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왜 하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왜 하필 서울대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육 환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디컬 라인에 대한 욕심 없이 서울대학교만 목표로 두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 이외의 분야로 비교과 방향성을 설계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물론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도 차라리 낫다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근에 기호 트렌드상 서울대학교가 메디컬 라인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메디컬 라인이 서울대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기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메디컬 블랙홀 및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블랙홀이 흡수하고 있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저격해서 첨단 융합 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나름 공격적인 대응책을 마련 및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학업 역량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에 비교과 측면에서는 메디컬 라인에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메디컬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 병행 지원도 가능한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음에도 메디컬 관련 비교과가 아예 없는 학생들에게는 저러한 충성도 검증용 질문이 아예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대비 변화사항이 많아서 분석할 거리들이 조금 많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다음 컨텐츠에서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서울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